좋아요, 구독!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역시나 SK하이닉스가 나와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또 한 번 새롭게 경신하는 모습 포착이 됐고요. 오늘도 이 비대면 진료 관련한 종목들도 힘을 받을 만한 소식이 있었죠. 종목들 나와 있는데 우선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아센디오는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에이직랜드는 무려 20%대 시세를 기록해 주면서 종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K하이닉스부터 살펴볼 텐데요. AI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우리 국내 AI 반도체 업계도 함께 들썩이는 흐름이죠. 특히 엔비디아의 AI 칩 파트너인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면서 주가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3%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직랜드 살펴볼 텐데 전날 국제과제를 통해서 뉴로모픽 반도체 칩 개발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사실 오전장에는 강한 흐름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 같은 소식이 오후장에 좀 영향을 주면서 오후장에 강한 탄력과 함께 20%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봇을 살펴볼 텐데 이 제스처 인식 AI 기반의 로봇 제어 방법 관련해서 특허 2건을 출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이 같은 소식에 계속해서 좀 영향을 받으면서 15%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게 되면서 비대면 진료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장에서 좀 힘을 받았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정부가 의료계 혼란을 막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기로 한 건데요. 이 같은 소식에 또 힘을 받으면서 15%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슈를 받고 있는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이죠. 그중 아센디오는 사실 엔터 회사인데요. 초전도체 사업을 추가하게 되면서 주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고요. 자,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네.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일 먼저 저희가 SK하이닉스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SK하이닉스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고요. 엔비디아 호실적이 나오면서 그 여파가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미쳤고 대장주로서 SK하이닉스가 올랐다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보시면 이게 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게 넓게 보여드릴게요. 보면 박스권을 이렇게 그립니다. 네모난 박스가 박스권이에요. 말 그대로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약 6개월 정도 지속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추세 타면서 올라가는데 보십시오. 음봉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시가에 띄운 다음에 종가까지 쭉 물량을 던졌다는 겁니다. 수급 주체를 보니까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예요. 외국인 투자자는 오히려 다 맞습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가 왜 던졌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2022년 6월부터 2023년 초반까지 이제 동그라미 칠 해드릴게요. 이거는 자, 보시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디램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던 구간이죠. 자, 내가 만약에 이때 분할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춘 사람이라면 지금 들고 있을 수 있죠. 분할 익절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그라미 친 부분이 아니라 이 구간에서 담았으면 어떨까요? 이 구간에서 담았던 사람들은 지금 16만 원 갈 때 너무 감사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윗구간에서 담은 사람들의 어떤 안도의 물량이라 보시면 되고, 또 밑에 구간에서 담았던 사람들, 동그라미 구간에서 담았던 사람들의 차익 물량이라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박스권의 저가 라인에서 담았던 사람들의 차익 물량이라 볼 수 있고요. 박스권의 고가 라인에서 좀 빨리 샀던 사람들의 차익 물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가권에서 이런 캔들이 나왔는데 이 캔들은 부정적인 캔들이라고 보긴 힘들고요. 그냥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의 어떤 물량? 뭐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15만 5천 원 지지라인 유지된다면 충분히
16만 원, 17만 원까지 18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차트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 보유자분들은 이제 분할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 되고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만 5천 원 구간, 15만 5천 원은 추세의 지지 라인입니다. 이 추세의 지지 라인에서 분할 매수를 하셔가지고 반등세를 노리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조금씩 수익 실을 해나가면서 끌고 가는 전략 이야기해 주셨고요. 신규 접근이시라면 15만 5천 원 부근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다음 종목 좀 살펴볼 텐데, 자, 에이직랜드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에이직랜드는 저희가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에이직랜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반도체 관련주이긴 한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뉴로모픽 섹터로 열렸습니다. 뉴로모픽이 뭐냐면 인간의 뇌신경 구조를 본뜬 반도체 뭐 칩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사실 우리가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고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반도체 관련 섹터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는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작년 5월에 HBM 관련 이슈가 있으면서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는 온디바이스 AI, 제주반도체 아시죠? 제주반도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말 그대로 기기 안에 탑재된 AI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통해서 실시간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가방 같은 거, 또 물건 같은 거 궁금하다 하면 휴대폰 동그라미 칠만 하면 관련 물품의 정보가 나옵니다. 그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온 디바이스 AI 때문입니다. 관련주는 제조반도체가 있었고 많이 올랐죠. 그 이후에는 CXL, 네오셈 이런 종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칩렛, 3S 이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반도체 섹터로 보이는 게 뉴로모픽이에요. 그래서 뉴로모픽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A급 정도 되는 재료라 보고요. 2차 파동 이상 나올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에이직랜드 차트를 좀 분석해 봤을 때 이제 1차 파동입니다. 1차 파동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테마 시세 초입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대 양봉을 띄우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또 박스권의 고가 라인, 네모난 박스입니다. 박스권의 고가 라인은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을 강하게 뚫은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증시만 좀 받쳐준다면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가격적인 전략을 잡아드리면 6만 5천 원 라인까지 일단은 떨어져야 됩니다. 6만 5천 원 라인은 오늘 시가 라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6만 5천 원 라인까지 떨어졌을 때 비중을 다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스킬핑 매매가 아니라 데이 트레이딩 매매가 아니라 중장기 스윙 개념으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6만 5천 원에 비중 5% 정도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6만 원 라인. 6만 원 라인은 2월 22일에 형성되었던 약간 고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가 라인이기 때문에 이때 5% 들어가시고 마지막으로는 한 5만 원 라인에 한 번 더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박스권의 지지 라인인 4만 5천 원, 4만 5천 원 손절 라인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추세적으로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박스권을 뚫어놓은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 섹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 들어오시면 제가 정보를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관련한 전략 나는 좀 더 자세하게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열려 있으니까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궁금한 종목이 많이 있는데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에브리봇부터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에브리봇. 네, 저희가 이 종목은 어떻게 좀 타이밍을 노려봐야 될까요? 네, 에브리봇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로봇입니다. 로봇 관련 섹터의 대장주로 보이는데 여러분들 로봇 관련주는 정말 너무 많습니다. 이렌시스, 대동기어, RS 오토메이션,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쭉쭉 나열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매매를 하려면 대장주를 매매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제가 강의할 때도 계속 강조해 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대장주가 에브리봇인데 모멘텀은 뭐 제스처 인식 관련해서 AI 특허를 출원했다. 이런 이슈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한 달간 100억가량 담고 있는 모습이고 차트 역시도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한번 차트를 통해서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지라인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추세의 지지 라인에 나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도달하지 못하고 엄청 윗구간에 있죠. 그러니까 55,000원이면 거의 지금 고가권이잖아요. 지금 들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 재료적으로 봤을 때 파동을 그려보면 1파 이후의 눌림, 2파입니다. 3파 재료로 보기 때문에 2파 눌림 구간 잡으면 되겠죠. 2파 눌림 구간은 곧 추세의 지지 라인이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45,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게 확대해드리고 동그라미 칠해드리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 구간에서 담으십시오. 근데 분할 매수하지 마시고요. 이미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에 들어가서 익절도 한 번에 하고요. 손절도 한 번에 하셔야 됩니다. 익절은 전고점 라인이 57,500원 1차 목표가 잡으시고 2차 목표가는 62,000원 잡으시면 되고요. 손절 라인은 이평선 22평선 구간인 35,000원 잡고 널널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로봇 섹터 관련해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초록 밴드 입장하시면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손절 라인인 35,000원까지도 잡아주셨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는 다음 종목 제가 꼽을까요? 네, 뽑아주시죠. 저는요, 아센디오가 굉장히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아센디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는 분도 계실 텐데요. 엔터 사업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틀 전이죠. 초전도체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 현상을 가고 있네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반도체 섹터도 말씀드릴 때 역사를 말씀드렸죠. 초전도체 역사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하게 짚어드릴게요. LK99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성델타테크가 대장이었고요. 신성델타테크를 필두로 해서 파워로직스, 서남, 덕성 다양한 기업들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연상도 가고 그랬죠. 그러다가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눌림이 잡히고요. 그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 다음에 연세대에서 이석배 대표가 발표를 하고 3월 4일에 학회 일정이 잡히면서 관련 기대감, 모멘텀으로 주가가 바닥 구간에서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14배가 올랐습니다. 100만 원 투자했으면 1,400만 원 벌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올랐던 섹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고 오전 방송에서도 누차 강조하지만 이제는 끝입니다. 3월 4일 일정이 지금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는 끝이고 그리고 그 근거가 아센디오 같은 기업이 오르고 있다는 게 그 근거예요. 기존의 2차 전지 아시죠? 2차 전지 붐이 일어났을 때 한창 오르다가 고가권에서 갑자기 중소형주들이 우리 자회사 2차 전지 신사업 진출할 거야. 우리 2차 전지 할 거야. 그 말만 나오면은 관련주들이 올랐잖아요. 끝물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아센디오를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만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냥 이런 기업도 있구나. 테마의 끝물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슈를 활용해서 기업의 주가를 올리구나.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만 숙지하시면 될 것 같고 들어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일단 종목을 들고 왔으니 그래도 제가 차트를 한번 분석은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자 아센디오라는 기업인데 이때 제가 한번 확대해 드릴게요. 이때 보시면 장대음봉 나오면서 주가가 쭉 빠졌어요. 3,450원 고가권 찍은 다음에 얼마까지 가냐면 1,000원까지 갑니다. 3,400원 하던 주식이 1,000원까지 가요. 누가 물량을 던졌을까요? 그리고 그 던진 물량을 바닥 구간에서 누가 담았을까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개인 투자자가 고가권에 물려서 세력들에게 물량을 던진 거라 보시면 되고요. 바닥 구간에선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세력들이 물량을 담은 겁니다. 그 근거는 매집봉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력의 흔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담았고 최근에 초전도체 이슈가 핫하니까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 해서 그 이슈를 언론에 흘려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업의 주가는 월요일에 시초가 갭 띄우면서 쭉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신규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혹시나 뉴스 보고 들어가신 분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분할 익절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단기간에 급등을 보이고 너무나 이 테마색이 짙은 종목이니만큼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 접근도 어려워 보인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케어가 남아 있는데요. 자, 비대면 진료 관련한 종목들에 계속 한 번씩 힘을 주고 있어요. 자, 저희가 어떻게 지금이라도 타이밍을 노려봐야 될까요? 네, 유비케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섹터의 대장주고 지금 정부와 의협의 갈등이 봉합되고 있지 못한 채 언론을 통해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제가 최근에 본 이슈는 경찰청장의 어떤 이슈가 나왔어요. 주동자는 구속 수사할 수도 있다.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봤을 때 의대 정원 2,000명은 최소다. 적어도 3,000명은 늘려야 된다. 이런 이슈가 나오고요. 또 의협은 여기에 맞서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입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양방의 치열한 다툼이 이어지면서 비대면 섹터가 움직인다 보시면 되고 관련 대장주는 유비케어인데 차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전략을 좀 세워드리자면 앞에 매집봉이 보이죠. 이런 매집봉이 보인다는 것은 곧 급등할 수 있는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매집봉 나오고 나서 2주 이후에 상한가 갔습니다. 보시면 네모난 박스죠. 이때가 상한가고 그 이후에 팽이형 캔들 나왔는데 N자형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N자 이렇게. 이 이후에 만약에 캔들이 형성이 되는데 2월 23일에 종가 라인 가격적으로 봤을 때 7,170원 위에서 도지 캔들이 형성된다면 그 이후에 종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7,170원 지지 라인을 이탈하고 하락 장악형 캔들이라든지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 시세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적인 전략을 다시 한번 잡아드리면 7,170원 위에서는 사셔도 되고요. 7,170원 이탈하고 밑으로 빠진다면 사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비대면 섹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 들어오시면 제가 좀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